불완전한 인간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또 얼마나 불완전한가요? 배우자 만난 만큼 도박적이면서 한편으로 확률적인 것이 없습니다. 지구상 80억 인구 중 남녀가 반반이라고 하면요. 내 배우자는 40억 명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조건 등을 고려하면 줄어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맞는 상대를 선택하는 일이니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혼도 늘고 재혼도 늘고 있습니다. 재혼은 초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전 결혼의 경험과 만남이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재혼이 가장 힘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재혼을 위한 만남에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만남 상대를 전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이유로 만남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미모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외모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결혼 전 남성으로부터 끊임없이 구애를 받았고요. 비싼 선물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렸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지불해야 했죠. 물론 그만한 경제력이 있었지만 결혼 3년 만에 남성은 여성의 낭비벽, 사치벽에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5년 정도 혼자 지내던 남성은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예쁜 여자는 얼굴값 한다고 했던 남성은 어떤 재혼 상대를 원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제시한 조건에는 예뻐야 한다는 것이 다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알뜰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죠. 이 남성이 눈이 높거나 특이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재혼자들이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전 배우자가 인상이 좋았으면 재혼 상대는 인상이 좋은 것에다가 전 배우자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성상이 추가되죠. 일종의 보상 심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혼 중매를 할 때는 이성상을 파악하면서 전 배우자의 프로필도 확인합니다. 나이차, 인상, 이혼 사유 등은 재혼 만남의 큰 틀을 짜는 단초가 되죠. 헤어지는 커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쌍방 책임이 있죠. 어느 한쪽이 잘못이 크다고 해도 그 사람을 선택한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상대가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봤다고 해서 그 경험이 재혼할 때 꼭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녀관계는요. 사대적이어서 전 배우자의 단점을 보완한 재혼 상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거나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조금도 없습니다. 재혼 상대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초혼보다 더 많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지, 이래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등 더 많은 전제를 내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인의 조건이, 본인의 그 여러 환경이 그 전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상황과 또 어떤 건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